이 모라 스푼 나이프 가죽집을 만드는 방법이요. 가죽집을 만드는 방법 간단한 건 바느질을 하면은 뭐 좋긴 한데요. 제일로 간단한 방법은 가죽 이렇게 감싸고 가죽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똑딱이 단추만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좀 이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건데 그냥 여기 이 여기를 꽝꽝꽝 박아버리면은 제일로 간단합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꽉 눌러버리면 되잖아요. 그래서 눌러버리는 방법이 접착제 발라가지고 근데 또 이 방법은 별로 안 좋아들 하실 것 같은데요.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. 그래도 오래 쓰려면 뽀다구 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. 근데 뽀다구는 별로 없긴 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접착제로 붙여버리거나 접착제로 붙여서 이 접착제 상당히 단단합니다. 이 부분 이렇게 붙이고요. 이거보다는 좀 이쪽도 좀 발라주면 되겠죠. 이렇게 접착제를 바르고 좀 휘발유 날아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치질이요. 바느질 할 때 씁니다. 바늘이 잘 통과하도록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 치질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이런 그 똑딱이 단추나 이거 가시메라고 하던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가시메 아무튼 철물 부속을 다는 그런 도구들입니다. 자, 시간이 지금쯤이면 붙었겠죠. 접착제를 이렇게 붙여요. 그런 다음에 이 접착제만 있으면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, 물론 이거도 그대로 건조될 때까지 놔두면 상당히 단단해요. 왜 신발도 다 이런 접착제로 접착을 하잖아요. 그런데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, 접착제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펀치입니다. 그 가시메라고 하는 이 철물 부속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뚫어주는 펀치입니다. 할 때마다 헷갈리던데 자주 안 하니까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. 자, 이 정도의 구멍을 뚫고 구멍 뚫었어요. 구멍 뚫고서
가시매라고 하는 놈을 끼워주고, 반대로 이쪽도 연결되는 거 하나 끼워주고 망치로 꽝 때려버리면 되거든요. 어떻게 때리냐, 철판 위에 올려놓고, 이 부분은 지금 둥그러요. 둥그러우니까 그 둥그러운 머리가 깨지면 안 돼서 이렇게 둥그런 봉이 있습니다. 이게 맞나? 아이고, 좀 큼지막한 걸로 하겠습니다. 이 봉으로 망치, 때려주면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. 이거 하나로는 지금 가죽이 얼추 붙었을 건데요. 넣으면 이렇게 넣고, 이쪽 부분도 좀 약하죠? 하나 더 해줄게요. 이쪽 부분에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시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가시매, 뭐 일본말 같은데요. 여기 쇠봉 안쪽이 둥그렇게 돼 있어요. 어디 갔어?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둥그렇게 파져 있어서 이 머리를 때리더라도 머리가 납작해지질 않거든요. 두 개, 마지막 여기에 하나 정도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세 군데 이렇게 해주고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똑딱이 단추를 해줘야 되겠잖아요.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쪽에 똑딱이 단추를 달아주는데, 위치를 어느 위치에 잡아두느냐, 그때 송곳이 좀 필요합니다. 정확한 구멍의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. 이 정도면 됐답니다. 이 정도. 송곳으로 구멍 뚫고, 이때는 이제 똑딱이 단추를 똑딱이 단추는 4개가 한 쌍입니다. 4개, 셋, 넷, 이렇게 4개가 한 쌍인데, 자, 이 위치에다가 이제 또 똑딱이 단추 들어갈 구멍 뚫고, 밑에 부분, 밑에서 순놈, 아이고,
이거 질려나 모르겠네. 너무 안쪽에 넣어버려가지고. 됩니다. 그래서 이거도 이제 타공을 해주는데, 이거를 가심에 이걸 타공해주기 위해서는 또 이 촉이 이그러지면 안 되니까 이 촉에 딱 맞는 가심의 용 한치가 있어요. 어떤 이놈이 맞는지 두 개가 똑같은지. 똑같네요. 자, 집어넣고 이쪽에 하나 집어넣고 봉 여기에 홈이 파졌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접착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. 넣고 머리 넣고 망치로. 맞죠? 틀렸나? 맞았나? 예, 맞아요. 네, 그럼 안쪽에 이렇게 촉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한 대 집어넣고, 이쪽에 집어넣고, 이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종발을 위에 올려놓습니다. 종발 위에 올려놓고, 스프링 이거를 깨지지 않게 잘 하려면 녀석을 집어넣고 망치로 똑딱. 그러면 끝났어요.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똑딱이 단추 집어넣고, 가죽이 지금 단단해서 똑딱이가 좀 풀리는데, 사용하다 보면 이제 늘어나겠죠. 이러면은 시스 하나 만들어집니다. 시스 뭐 이쁘게 하려면 이제 이런데 다듬어주면 되겠죠. 다듬어주는 방법은, 여기에 철물이 있으니까 집어넣을 때 똑딱이 단추에 걸리지 않게끔 최대한 벌리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제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요. 그래서 똑딱이는 이제 풀리지 않습니다. 지금은 처음이니까 풀리는데, 이런데 다듬어 줄 때 가죽칼 가능하면 이 가죽 자를 때 단칼에 베내는 게 좋아요. 칼질 여러 번 안 하고. 이쪽도 어떻게 잘라줄까? 이렇게 잘라줄 거야. 됐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, 이제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느질은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. 이 가시매 대신에 치질로
빵빵빵빵빵 뚫어가지고 바느질하는 방법. 실하고 바늘 가지고 이제 홈에서 바느질하는 방법. 그겁니다.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공구 이게 멀티 종발이라고 하는데요. 멀티 종발은 있어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가시매든 이걸 가시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이걸 가시매라고 그러고 이 똑딱이 단추 이거를 스프링 도트라고 하더라고요. 똑딱이 가시매. 가시매하고도 이 똑딱이 단추가 스프링 도트가 이 둥그런 사이즈가 여러 개예요. 그러니까 이 사이즈별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머리가 둥그렇잖아요. 여기가 이 둥그런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둥그런 홈이 파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. 이 가심의 경우는 이 바닥이 판판하니까 이 부분을 철판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이걸로 내리치거든요. 가심의 봉?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. 이 가시매에 따라서 그게 있고, 아까 이 똑딱이 단추 이거 달아줄 때요. 이쪽 부분 똑딱이 단추도 그 사이즈가 여러 개예요. 크기가. 그래서 이 부분을 철판 위에 놓고서 위에 이 부분을 치는데 이 똑딱이 순놈의 머리가 다치면 안 되겠잖아요. 그래서 봄인데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죠. 이 부분이 이 똑딱이 단추 순놈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망치로 치면은 이제 순놈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게요. 이 펀치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시매에 따라서 필요할 거고, 똑딱이 단추 이쪽 부분 스프링 부분을 보면 가운데에 스프링이 있잖아요. 여기 일자로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둥그러니까 이 둥그런 부분은 어디에 놔야 되냐면 이게 멀티 종발이라는 겁니다. 이 둥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 부분을 쳐가지고 이걸 체결하거든요. 근데 그 스프링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체결하는 도구로 이런 새가 있습니다. 이 단면을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안에 핀이 가운데 핀이 하나 있고 주변에 쇠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스프링이 가운데 이렇게 꾹 끼어 들어가 가지고 반대에서 나오는 이 바닥에서 이제 핀이 이렇게 나오죠. 그 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사이에다 놓고서 위에서 망치로 꽝 치면은 이게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 목공 하시는 분들은 가죽칼 기본적으로 다들 한두 개씩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없으면 칼로 해도 돼요. 그 연필 깎는 칼. 그 다음에 이제 똑딱이 단추를 달고 싶다 그런다면 이 종발이 있어야 되고요. 똑딱이 단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똑딱이 단추를 달 때 이 둥그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티 종발이 있어야 되고, 반대로 이 부분 스프링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링 쪽 펀치 있어야 되고, 스프링 쪽 그렇고 이쪽 그 스프링의 뼈 쪽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쳐주기 위해서
가운데에 홈이 있는 이 부분이요. 이 펀치가 필요하고, 똑딱이 단추는 이렇게 필요하네요. 그리고 가시매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철판 위에 올라가고, 가시매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가시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펀치, 좀 원이 넓죠.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거. 가시매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이거.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, 똑딱이 단추는 이게 필요하고, 가시매는 이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느질을 할 때는 그 바늘이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치질로 구멍을 뚫어주거든요. 그래서 이 치질이 필요하고요. 물론 바늘 필요하겠죠. 바늘 가면 실 필요하고, 예. 실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, 이게 이 접합 부분이요. 이렇게 접합된 부분이 칼로 잘라가지고 좀 보기 싫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다듬어 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. 둥그런 뽕이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이 부분이 광이 나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되거든요.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보기 싫다. 그래서 까맣게 내가 칠을 하고 싶다. 이 부분에 까맣게 칠을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게 염색약입니다. 이것도 색상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여기에 이거를 딱 칠해주고, 이게 액체예요. 액체인데 이걸 이렇게 칠해주고, 한참 지나서 사포로 문질러서 이 목공에서 쓰는 칠하고 똑같습니다. 칠할 때 한번 칠해주고 사포로 다듬고 그 다음에 또 칠하듯이, 예, 칠하고 시간 지나서 사포로 다듬고 다시 칠하고, 그런 식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시매든 스프링 도트든 이게 들어갈 때 그 구멍 뚫어줘야 되잖아요. 구멍 뚫어주는 펀치. 그런데 이 펀치가 이런 로타리식이 있는데, 로타리식이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. 왜 안 좋냐면, 일단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구멍 뚫기가 힘들고, 가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가시매를 넣든 스프링 도트를 넣든 하고 싶다, 이 가운데.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요. 이 가운데까지는. 그래서 펀치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봉처럼 생겼는데 그 끝에가 가운데 홈이 파진 그 펀치가 있어요. 그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그 부드러운 가죽 위에다가, 혹은 뭐 소프트우드 같은데 위에, 고무판 위에 올려놓고 그 펀치를 놓고서 망치로 빵빵 쳐가지고 구멍을 뚫는 펀치가 있습니다. 이런 펀치, 혹은 이거는 로타리 펀치라고 하는데요. 로타리 펀치는 이제 다양한 사이즈가 한 군데 있으니까 그 편리하긴 한데,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편리하긴 한데, 문제는 이렇게 가운데 얘 구멍을 뚫을 때는 힘들다. 그 다음에 굉장한 악력이 있어야 된다. 이 정도가 그 간단한 그 목공용 연장들, 칼집을 만들 때 필요한 가죽 공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대륙 덕분에, 중국 덕분에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. 중국산 뭐 안 좋다 그러는데 이거 다 중국산이거든요. 근데 제가 써본 바로는 이제 전문적인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,
뭐 핸드백 만들고 가방 만들고 하듯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추어가 입문하는 정도에서는 중국산 가죽 공구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아무 하자 없어요. 충분합니다. 그게 있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. 또 이제 멋을 내주는 거죠. 뭐 멋을 내주는 다양한 공구가 있어요. 여기에 또 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던가 선을 그어줄 때는 디바이더 이용하면 됩니다. 우리 목공하는 사람들이 디바이더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. 무슨 이야기냐, 바느질 할 때 그 바늘 그 실이 이렇게 돌출이 되니까 실이 들어가도록 여기에 선을 이렇게 미리 그어주거든요. 그러고서 이제 구멍을 뚫고서 그 바느질을 하면 그 선 그어진 선을 그어놨으니까 선이 안으로 쏙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? 그 안에 이제 실이 위치하게끔 해준다. 그럴 때 이 디바이더로 간격을 딱 정해가지고 사이 떼고서 이렇게 그으면은 가죽에 이제 홈이 생기잖아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졌지 않습니까? 이제 여기에 치질로 구멍을 이 선 따라서 치질로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 홈 따라서 실이 들어가니까 실이 보호가 되고 또 깔끔하게끔 되고. 그래서 이런 목공하시는 분들은 디바이더 다 있으니까 그 디바이더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바느질을 하시면 될 것 같고. 아, 얘는 뭐냐면은 왁스입니다. 왁스. 계속 가죽에 실이 들락날락 하면 실이 마모가 될 수 있잖아요. 보풀하기도 생기고. 그래서 바느질 하기 전에 실을 그 실에 왁스를 한번 입혀줘요. 그러면은 그 구멍을 통과할 때 쉽게 실이 통과도 되고 실이 마모도 덜 되고 그럽니다. 그래서 왁스 이 정도입니다.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바느질하는 법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. 바느질 못하겠어요 오늘은. 불금입니다. 집에 갑시다.